아빠, 저 여기 있어요. 목이 터져라 외치고 싶었지만 제 입에서는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한아린입니다. 16살이고 지금 이 순간 제 아버지가 묘지에서 무너져 내리는 걸 지켜보고 있습니다. 제 묘 앞에서요.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나무 뒤에 몸을 숨긴 채 저는 아버지의 떨리는 어깨를 바라봤습니다. 아버지는 무릎을 꿇고 묘비를 쓰다듬으며 흐느끼고 계셨어요. 사랑하는 딸 한아린이라고 새겨진 돌 위에 이마를 대고 마치 세상이 끝난 사람처럼 미안하다, 아린아. 아빠가 너를 지키지 못했어. 아버지의 목소리는 바람에 흩어졌고 제 가슴은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달려가고 싶었어요. 아빠, 저 살아있어요 라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아직은요.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저는 평범한 고등학생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세운 미래 테크는 업계에서 손꼽히는 회사였고 우리 가족은 겉으로 보기엔 완벽했죠. 새엄마는 항상 우아한 미소를 지으며 아버지 옆을 지켰고 민호 삼촌은 회사 본부장으로서 아버지를 보좌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전부 거짓이었습니다. 별장에 같이 가자는 새엄마의 제안을 거절했어야 했습니다. 아버지가 해외 출장 간 사이 단둘이 휴식을 취하자던 그 말을 별장에 도착한 그날 밤 저는 이상한 냄새에 잠에서 깼습니다. 연기였어요. 방문을 열려 했지만 문은 밖에서 잠겨 있었고 불길은 점점 거세졌습니다. 정신을 차렸을 때 저는 어두운 지하실 같은 곳에 갇혀 있었습니다. 손발이 묶여 있었고 입에는 재갈이 물려 있었어요. 며칠이 지났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루에 한 번씩 누군가 물과 빵 한 조각을 던져주고 갔습니다. 얼굴은 보이지 않았어요. 항상 어둠 속이었으니까. 뉴스는 라디오로 들렸습니다. 재벌가 영해 화재 사고로 사망. 6월 신원 확인 중. 제 목소리로 비명을 지르고 싶었지만 재갈 때문에 신음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간수가 잠깐 방심한 틈을 타서 저는 밧줄을 풀었습니다. 창문 하나 없는 그곳에서 벗어나려고 발버둥 치다가 위층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오빠, 한기준 그 멍청한 놈은 아직도 딸이 죽은 줄 알고 매일 보약 마시고 있대요. 새엄마의 목소리였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웠어요. 당연하지. 내가 직접 챙겨주는 특제 보약이니까. 3개월만 더 먹이면 자연사로 처리될 거야. 민호 삼촌의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비웃음이 섞인. 아린이 묘 앞에서 무릎 꿇고 우는 꼴 좀 봤어야 하는데 정말 한심하더라고. 됐어, 서진아. 어차피 곧 끝날 일이야. 1000억대 회사가 드디어 내 손에 들어온다니까. 형님은 평생 나를 동생 취급했지. 이제 누가 웃는지 보자고. 저는 그 순간 모든 걸 이해했습니다. 화재는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제 죽음도 아버지의 슬픔도 전부 계획된 것이었어요. 그리고 아버지는 지금 독을 마시고 계신 거였습니다. 공포가 몰려왔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강한 감정이 있었어요. 분노. 그리고 아버지를 살려야 한다는 절박함. 저는 어둠 속에서 문을 더듬었습니다. 오래된 자물쇠는 녹슬어 있었고 있는 힘을 다해 밀어붙이자 삐걱거리며 열렸습니다. 맨발로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밖은 깊은 산속이었어요. 나무들 사이로 희미한 달빛만 보였습니다. 저는 달렸습니다. 발바닥이 돌에 찢겨도 나뭇가지에 긁혀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달렸는지 모르겠어요. 폐가 터질 것 같았고 다리는 후들거렸지만 계속 달렸습니다. 집이 보였을 때 저는 거의 기어가다시피 했습니다. 대문을 두드렸고 놀란 경비 아저씨가 문을 열었어요. 아,
아린 양, 아빠 어디 계세요? 목소리는 쉬어 있었지만 제 외침은 저태강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아버지가 계단을 내려오셨습니다. 핏기 없는 얼굴로 마치 유령을 보듯 저를 바라보셨어요. 아린이? 아빠. 저는 아버지 품에 안겼습니다. 아버지의 심장 소리가 들렸어요.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보약 버리세요. 독이에요. 새엄마랑 민호 삼촌이 절 죽이려고 했어요. 제 떨리는 목소리로 모든 것을 쏟아냈습니다. 화재도, 감금도, 그들의 대화도. 아버지의 얼굴은 점점 굳어졌고 눈빛은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차가움으로 변했습니다. 아리나, 아버지는 제 머리를 쓰다듬으며 낮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아빠를 믿어라. 우리가 반드시 이긴다. 그날 밤 저와 아버지는 복수를 계획했습니다. 죽음을 가장한 완벽한 복수를요. 아빠는 3일 후에 죽습니다. 제가 아버지에게 한 말입니다. 아버지의 얼굴이 굳었지만 저는 계속 말을 이어갔어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제 발은 붕대로 칭칭 감겨 있었고 아버지는 제 맞은편에서 차가운 눈빛으로 창밖을 응시하고 계셨어요. 새벽 4시였습니다. 3개월간 독을 먹였다고 했지. 그럼 이미 내 몸속에는 심장이요. 새엄마가 한 말을 들었어요. 심장마비로 보이게 만드는 게 핵심이라고. 그래야 의심을 안 받는다고. 아버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분노도 슬픔도 아닌 이상하게 냉정한 표정이었어요. 처음 보는 아버지의 모습이었습니다. 아리나, 잘 들어라. 아버지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손은 차가웠지만 힘이 있었어요. 우리가 지금 경찰에 신고하면 어떻게 될까? 새엄마랑 민호 삼촌이 잡히겠죠. 증거가 있니?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아버지의 말이 맞았어요. 녹취도 없고 영상도 없었습니다. 제가 들은 건 그들의 대화뿐이었고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죠. 별장 화재는 가스 폭발 사고로 처리됐어. 너는 공식적으로 사망했고 보약은 내가 자진해서 마시는 거야. 게다가 서진과 민호는 지금까지 완벽한 가족 행세를 해왔어. 회사 사람들도 주변 사람들도 모두 그들을 신뢰하지. 아버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법은 증거로 움직여. 우리에겐 증거가 없어. 아직은.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야 해. 저는 아버지를 빤히 바라봤습니다. 아버지는 진지했어요. 정확히는 내가 죽는 거야. 3일 후에. 아버지의 계획은 치밀했습니다. 저는 다시 숨어야 했어요. 아무도 제가 살아있다는 걸 알면 안 됐습니다. 아버지는 제게 작은 원룸을 마련해 주셨어요. 회사 이름으로도 아버지 이름으로도 아닌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 명의로요. 여기서 절대 나가면 안 된다. 음식은 내가 직접 가져다 줄게. 핸드폰도 쓰지 마. 그 사람들이 추적할 수 있어. 아빠는요? 독은 어떻게 하고요? 병원에 입원할 거야. 갑자기 쓰러져서. 그리고 의사들이 해독제를 투여하겠지. 하지만 그건 아무도 모를 거야. 아버지는 제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동안 나는 연기를 할 거다. 서진과 민호가 완전히 방심하도록. 그들이 승리했다고 확신하게 만들 거야. 그리고요? 장례식을 치르지. 성대하게. 그 사람들이 내 재산을 차지하려고 상속 서류를 작성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야. 그게 증거가 돼. 저는 이해했습니다. 법정에서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폭로하는 거였어요. 위험하지 않아요? 위험하지. 하지만 이것만이 확실한 방법이야. 그들이 스스로 무덤을 파게 만드는 거지. 이틀이 지났습니다. 좁은 원룸에서 저는 창밖만 바라봤어요.
뉴스에서는 아직도 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고 하나리냥 추모 물결 같은 제목으로요. 아버지는 매일 저녁 음식을 가져다 주셨습니다. 그리고 상황을 설명해 주셨어요. 오늘 서진이 또 보약을 챙겨줬어. 기운 차리세요, 여보라면서. 연기가 정말 기가 막히더라. 아버지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민호는 이사회에서 내 의견에 반대하기 시작했어. 형님 건강이 안 좋으신 것 같으니 제가 대신 결정하겠습니다라고. 벌써 주인 행세를 하고 있지. 아빠, 괜찮아. 이제 곧 끝이야. 그날 밤 아버지가 쓰러졌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아니, 받은 척 했습니다. 아버지가 미리 알려준 대로였어요. 회사 회의 중에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고 쓰러진 거였죠. 뉴스는 빠르게 보도했습니다. 미래 테크 한기준 회장 위도, 딸 사망 충격에 건강 악화. 저는 TV 앞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연기가 아니었어요. 진짜 무서웠거든요. 병실에 몰래 찾아간 건 한밤중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보낸 변호사님이 저를 데려갔어요. 복도는 텅 비어 있었고 아버지는 산소 마스크를 쓰고 누워 계셨습니다. 아빠, 눈을 뜬 아버지는 제게 미소를 지었어요. 약하지만 따뜻한 미소였습니다. 잘 견뎌줘서 고마워. 해독제는요? 다 맞았어. 의사 선생님도 우리 편이야. 하지만 밖에서는 아무도 모르지. 모두 내가 곧 죽을 거라고 생각해. 아버지는 침대 옆 서랍을 열었습니다. 작은 녹음기가 나왔어요. 오늘 서진과 민호가 문병 왔었어. 둘이서 병실 문을 닫고 나눈 대화를 녹음했지. 저는 녹음기를 받아들었습니다.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오빠, 이제 며칠 안 남았어요. 의사가 그러는데 심장이 많이 약해졌대요. 새엄마의 목소리였습니다. 걱정하는 척하지만 기쁨이 묻어나는. 완벽해. 장례식 끝나면 바로 상속 절차 밟자. 변호사는 이미 준비시켜뒀어. 아린이 보험금이랑 합치면 얼마죠? 50억? 화재 사망 보험금이 두둑하거든. 서진아, 우리가 해냈어. 당연하죠. 난 가난하게 살기 싫었어요. 한기준 같은 멍청한 놈 하나 정리하는 게 뭐가 어렵다고.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차갑고 잔인한. 녹음이 끝났습니다. 제 손은 떨리고 있었어요. 이제 충분해요? 아직이야. 더 확실한 게 필요해. 상속 서류에 그들이 직접 서명하는 순간 그게 결정타가 될 거야. 아버지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리나, 조금만 더 참아라. 곧 우리가 이긴다. 3일 후 뉴스 속보가 떴습니다. 미래 테크 한기준 회장 별세. 향년 48세. 저는 원룸 창가에 서서 밤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어딘가에서 아버지도 똑같은 하늘을 보고 계실 거예요. 살아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아버지가 준 비밀번호가 찍힌 문자였어요. 장례식 3일 후. 법정은 그 다음 날. 준비해라. 저는 옷장을 열었습니다. 아버지가 준비해둔 검은 상복이 걸려 있었어요. 그 옆에는 작은 상자가 있었습니다. 열어보니 작은 카메라와 녹음기가 들어 있었죠. 이제 내 차례구나. 창밖으로 도시의 불빛이 보였습니다. 저 어딘가에서 새엄마와 민호 삼촌은 축배를 들고 있겠죠. 승리를 자축하면서. 하지만 그들은 몰라요. 진짜 게임은 이제 시작이라는 걸. 저는 상복을 꺼내 들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만나요, 새엄마. 그리고 마지막 인사를 나누죠. 부활의 날까지 저는 기다릴 겁니다. 여러분, 제 남편은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새엄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완벽한 연기였죠. 장례식장은 조문객들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2층 구석 복도에 숨어서
그 광경을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검은 상복을 입은 새엄마는 영정 사진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민호 삼촌은 그 옆에서 조문객들에게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고요. 고인께서 얼마나 자상하셨는지 마지막까지 딸 생각만 하시다가 새엄마의 흐느낌이 장례식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몇몇 사람들이 손수건으로 눈가를 닦았어요.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지만 아프지 않았어요. 잘하네, 정말. 옆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의 변호사 정민석이었어요. 50대 중반의 날카로운 눈을 가진 분이었죠. 저 여자 연기, 아카데미상 감이야. 하지만 곧 끝나. 언제요? 내일. 상속 법정이 열려. 그때가 내 아버지가 부활하는 날이지. 정 변호사는 제게 작은 이어폰을 건넸습니다. 이거 끼고 있어. 내일 신호를 보낼 거야. 그때 내 아버지랑 같이 들어가는 거야. 장례식은 3일간 이어졌습니다. 매일 밤 저는 원룸으로 돌아가 창밖을 바라봤어요. 아버지는 어디 계실까? 진짜 관 속에 누워 계신 건 아니겠죠? 마지막 날 밤 정 변호사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태블릿을 꺼내 보여줬어요. 이거 봐. 화면에는 새엄마와 민호 삼촌이 호텔 레스토랑에서 샴페인을 들고 있는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몰래 촬영한 거였어요. 드디어 끝났어, 오빠. 1,000억이야, 1,000억. 조용히 해. 여긴 사람 많아. 무서워할 것 없어요. 한기준은 죽었고 아린이는 이미 묘에 있잖아요. 이제 이 회사는 우리 거예요. 새엄마가 웃었습니다.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진짜 얼굴이었어요. 내일 상속 법정에서 서류만 받으면 돼. 변호사가 그러는데 아무 문제 없대. 당연하지. 내가 유일한 혈육이니까. 형수인 너도 배우자 지분 받고 보험금 50억은 언제 나와요? 다음 주. 아린이 사망 확인서 나오면 바로 입금될 거야. 민호 삼촌이 잔을 들었습니다. 우리의 승리를 위하여. 우리의 새로운 시작을 위하여. 딸그랑 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영상이 끝났습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이것도 증거로 쓸 수 있어요? 물론이지. 하지만 진짜는 내일이야. 법정에서 그들이 직접 상속 서류에 서명하는 순간 그게 결정타가 될 거야. 상속 법정 당일. 저는 법원 뒷문 근처 차 안에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검은 모자를 깊이 눌러쓰고 마스크로 얼굴을 가렸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이어폰에서 정 변호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금 법정에 입장했어. 새엄마와 민호가 앞자리에 앉았고 저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판사님 입장하셨어. 곧 시작돼. 차 밖으로 법원 건물이 보였습니다. 저 안에서 새엄마는 아버지의 재산을 차지하려고 하고 있겠죠. 상속 서류 낭독 시작. 민호가 웃고 있어. 새엄마도. 제 손이 떨렸습니다. 옆 좌석에는 아버지가 입을 정장히 놓여 있었어요. 아버지는 지금 어디 계신 걸까요? 서명 순서야. 민호가 펜을 들었어. 바로 그때 뒷좌석 문이 열렸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뒤를 돌아봤어요. 아빠, 한기준, 제 아버지가 거기 서 계셨습니다. 정장을 차려입고 머리를 단정히 넘긴 모습으로 3일간 관 속에 누워 있었다는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멀쩡해 보였어요. 기다리게 해서 미안하다. 아버지가 차에 탔습니다. 그리고 제 손을 잡았어요. 준비됐니? 네. 무섭지? 무서워요. 하지만 할 수 있어요. 아버지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우리 딸이니까. 이어폰에서 정 변호사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서명 완료. 두 사람 다 서명했어. 이제야.
간다. 아버지가 차 문을 열었습니다. 저도 따라 내렸어요. 우리는 나란히 법원 건물로 걸어갔습니다. 복도를 지나고 계단을 올랐어요. 법정 문 앞에 섰습니다. 아리나, 마지막으로 묻는다. 내가 원하는 게 이거 맞니? 네. 진실을 밝히는 거요. 좋아. 아버지가 법정 문을 박차고 열었습니다. 법정 안은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우리에게 쏠렸어요. 새엄마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고 민호 삼촌은 입을 벌린 채 굳어 있었습니다. 한기준. 새엄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번엔 진짜로. 그리고 아린이. 어떻게 놀라셨습니까, 강서진 씨? 아버지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법정을 가득 채울 정도로 또렷했어요. 아니, 어떻게 당신이. 관 속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당신들이 확인도 안 하고 장례식을 치른 거죠. 민호 삼촌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형님, 이게 무슨 짓입니까? 사람을 놀리는 것도 정도가 놀리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가 판사를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판사님, 저는 한기준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제 딸 한아린입니다. 화재로 사망했다고 알려진. 판사는 놀란 표정으로 우리를 바라봤습니다. 이게 대체.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정 변호사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서류 뭉치를 꺼냈어요. 여기 있는 증거들을 봐주십시오. 첫째, 별장 화재는 방화였습니다. 가스밸브 조작 흔적과 인화 물질 사용 기록이 있습니다. 스크린에 사진들이 떴습니다. 불탄 별장의 모습, 가스밸브, 감식 보고서. 둘째, 한아린 양은 화재 후 납치되어 산속 창고에 감금되어 있었습니다. 제 발에 상처 사진이 나왔습니다. 찢어진 발바닥, 밧줄 자국. 셋째, 한기준 회장은 3개월간 서서히 독살당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병원의 혈액 검사 결과입니다. 새엄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건 조작이에요. 말도 안 돼. 조작이라고요? 아버지가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오빠, 한기준 그 멍청한 놈은 아직도 딸이 죽은 줄 알고 매일 보약 마시고 있대요? 당연하지. 내가 직접 챙겨주는 특제 보약이니까. 3개월만 더 먹이면 자연사로 처리될 거야.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새엄마는 뒤로 비틀거렸어요. 그건 더 있습니다. 정 변호사가 두 번째 영상을 틀었습니다. 호텔 레스토랑의 그 장면. 드디어 끝났어, 오빠. 1,000억이야, 1,000억. 한기준은 죽었고 아린이는 이미 묘에 있잖아요. 이제 이 회사는 우리 거예요. 민호 삼촌이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정 변호사가 방금 전 서명한 서류를 들어 올렸습니다. 이 두 사람은 방금 죽은 사람의 재산을 가로채기 위해 상속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한기준 회장이 살아있다는 걸 알았다면 절대 할 수 없는 행동이죠. 판사가 망치를 내려쳤습니다. 경위를 조사하겠습니다. 강서진, 강민호 두 분은. 바로 그때 법정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경찰들이 들어왔어요. 강서진, 강민호, 살인 미수와 사기, 방화, 납치 혐의로 체포합니다. 새엄마가 제게 달려들려고 했습니다. 내가 다 망쳤어. 하지만 경찰이 그녀를 붙잡았어요. 수갑이 그녀의 손목에 채워졌습니다. 아리나, 너 때문에 다. 아니요. 저는 그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새엄마가 스스로 망친 거예요. 탐욕 때문에. 민호 삼촌도 수갑을 차고 끌려갔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저 고개를 떨구고 있을 뿐이었죠. 법정 밖으로 나왔을 때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플래시가 터졌고 질문이 쏟아졌어요. 한 회장님, 어떻게 부활하신 겁니까? 아린 양, 감금 생활은 어땠습니까? 아버지는 제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제 딸이 많이 힘들어했거든요. 우리는 차에 올랐습니다. 기자들의 함성이 멀어졌어요. 차는 묘지로 향했습니다. 제 묘가 있는 곳으로요. 아버지와 저는 묘비 앞에 섰습니다. 사랑하는 딸 한아린이라는 글씨가 석양빛에 반짝였어요. 이제 부숴도 돼요, 아빠. 그래. 아버지가 망치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묘비를 내리쳤어요. 돌이 깨지는 소리가 공기를 갈랐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묘비가 산산조각 났습니다. 이제 넌 정말로 살아있구나. 아버지가 저를 안았습니다. 저는 아버지 품에서 울었어요. 이번엔 슬픔이 아니라 해방의 눈물이었습니다. 내 용기가 아빠를 살렸다. 아니에요. 우리가 함께 이긴 거예요. 석양이 우리를 비췄습니다. 깨진 묘비 조각들 사이로 새싹이 돋아나고 있었어요. 우리는 손을 잡고 묘지를 나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고 새로운 삶을 향해 진짜 가족으로서 함께 걸어갔습니다. 탐욕은 스스로를 무너뜨리고 진실은 결국 빛을 본다는 것을 우리는 온몸으로 증명했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